안녕하세요. 평범한 수학 문제풀이 백쌤입니다. 오늘은 혼공수학 시리즈 중학교 2학년 2학기 40번째, 40번째 시간 이제 경우의 수 할 차례. 우리 저번 시간까지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에 비했죠. 그래서 결국엔 전부 다 닮음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닮음을 이용해서 풀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라는 아이는 특별히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몇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었어. 그래서 걔네들을 다 응용해서 문제 푸는 것들까지 연습 다 했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경우의 수 할 차례인데요. 여기는 성격이 완전 다르지. 앞에까지는요, 우리 도형에 관한 얘기들, 그런 것들이 쭉 나왔는데, 여기는 똑같은 수학이지만, 여기 앞에 큰 제목 보면 확률이라고 써 있어, 확률. 확률, 통계,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경우의 수. 그래서 같은 수학이지만요, 성격이 많이 달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얘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잘 봅시다. 요게요, 나중에 고등학교 때도 똑같은 거 먼저 배우고 그 뒤에 이제 더 배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잘 해놔야겠죠? 그리고 이 경우의 수가요, 조금 어떻게 보면 엄청 쉬운데 또 어떻게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랑 여기 경우의 수, 이 수학에서 쓰는 용어가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게 있거든? 그래서 걔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쉽게 되는데, 만약에 그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헷갈릴 수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배울 때 제대로 집중해서 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경우의 수, 여기서 뭘 배우냐면 어떤 사건과 경우의 수. 이제 항상 우리가 뭘 배울 때 이 말의 뜻에 대해서 먼저 배우잖아. 그치? 이 경우의 수라는 말의 뜻을 배울 텐데 여기랑 관련이 있는 게 사건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건이 뭔지 배우고 그 다음 경우의 수 이런 것들 배우게 되겠지. 그 다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고만 지나가면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쑥 지나가 버리면 안 돼. 여기가 엄청 다른 얘기거든요. 이때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이때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관찰을 해가지고요, 얘하고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르잖아요. A 또는 얘가 일어나는 거, 얘랑 얘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치? 이 다른 것들을 잘 찾아서요, 해석을 하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오케이? 그때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할 때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랑 수학에서 말하는 용어랑 조금 다르게 쓰인다는 게 있어. 그게 바로 여기야. 이 동시에. 우리가 이 동시에는요,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시간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한 번에 같이 일어나는 게 동시에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동시에는요, 어떤 일이 같은 시간대에, 얘하고 얘가 같은 시간에 at the same time, 그쵸? 영어로. 그 시간에 확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 반드시 얘까지 일어나야 끝나는 경우가 있어. 이것도 여기 가서 다시 설명을 해줄 텐데, 그것들하고 여기하고 쓰는 말이 다르니까요. 이 표현들을 잘 알아놓으라고 모든 책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요, 여기서 또는 동시에 이런 표현만 외워놓으면 나중에 분명히 또 헷갈려.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요, 초등학교 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배울 때 이 책에서는요, 가장 적은 최소한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최소 공배수, 가장 많은 최대한 많이, 가장 큰 이런 표현이 나오면 최대 공약수,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올 때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본질을 보라 그랬지. 즉 최대 공약수는요, 그 본질이 약수라고요. 약수에서 출발을 해서 어떤 최소 2개 이상의 수가 있을 때 공통된 약수가 공약수고요. 이 공약수들 중에서 제일 큰 게 최대 공약수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약수에 관한 문제인지 배수에 관한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고. 그치? 그래서 그 본질이 약수면요, 최대 공약수에 관한 문제일 거고, 본질이 배수면요, 최소 공배수에 관한 문제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그 본질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최대한, 최소한 이런 표현에 우리가 그 표현만 가지고 문제를 찾으면요, 문제를 풀려고 하면요, 틀리는 경우가 생긴다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어떤 사건 또는 어떤 사건이 동시에 이런 표현에만 우리가 요것만 알고 있으면요, 나중에 두 가지 표현이 동시에 나오는 문제가 있어.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풀어야 되지? 완전 감을 못 잡는 경우가 있다고. 왜냐면 얘는요, 이제 바로 나오겠지만 얘는 더하기로 계산하고요. 얘는 곱하기로 계산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에 현혹되지 말고 정확한 용어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이런 걸 쓰는 건지를 제대로 알자고.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묵차만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개념 들어가면 선생님이 다시 또 설명해 줄게. 그 다음 두 번째,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배우는데요. 한 줄로 세우는 거, 이웃해서 한 줄로 세우고, 자연수 만들고, 대표 뽑는 거, 이런 게, 여기서는요, 여기 위에서 배웠던 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때 가서 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일일이 다 셌잖아요. 그치? 여기서도 당연히 일일이 세는 거 아주 좋은 방법이야. 그런데 그게 전체에 나올 수 있는 가지수를 셀 때요, 마치 공식처럼 뭐 더하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올 거거든? 그래서 그 방법들을 잘 알아놓으면 우리가 활용하기 좋으니까 이때 또 한번 제대로 한번 활용을 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경우의 수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얘네는요, 약수와 배수, 소수와 합성수 이런 것들도 여기에 연결이 돼 있대. 그런데요, 사실은요,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건 이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이 경우의 수를 가지고요, 확률을 배울 거지. 전체 얼만큼 나오는데 그 중에 요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 하면은 전체 중에 그게 발생하는 경우의 수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도 뭐 해가 동쪽에서 뜰 확률 확실하다. 그치? 해가 서쪽에서 뜰 확률은 아니다.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뭐 반반이다. 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 우리 기억나죠? 그치? 그런 것들이 이제 확률이라는 건데요. 결국엔 이 경우의 수, 이 다음에 확률, 걔네들이랑 이제 직접적으로는 초등학교 때 배운 게 더 연결이 되겠지. 이런 것들보다는. 이런 것들은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요, 중간중간에 양념으로 들어간 애들이야. 그리고요, 이 우리가 여기 또 배웠던 거는 고등학교 때 여기서 완전 똑같이 배워. 특히 여기 경우의 수에서 완전 똑같이 배우고요, 여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게 순열과 조합이고, 이 순열과 조합도 이제 고등학교 때 아예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수학에. 그러면 거기 가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돼 있다. 그러면 얘네들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을 구하시오 했는데 우리 14의 약수를 구하라네. 그러면 14의 약수는 어떻게 구해요? 14라는 아이는요, 1 곱하기 14, 2 곱하기 7, 3은요, 안 되고, 4도 안 되고, 5도 안 되고, 6도 안 되고, 그 다음 7, 14 하니까 1, 2, 7, 14 이렇게 해가지고 1, 2, 7, 14 이렇게 찾으면 되지. 그치? 이렇게 초등학교 때 찾았지? 그래서 선생님은 한 번에 요거 몇 곱하기 몇 이런 거 쓸 때는 어떻게? 먼저 1하고 14를 곱하고요. 그 다음 2하고 7을 곱하고요. 3 안 돼요, 4 안 돼요, 5 안 돼요, 6도 안 돼요. 그 다음 7 나왔다. 끝. 이렇게. 알겠죠? 우리 1 쓰고 2 쓰고 7 쓰고 14 쓰지 말고, 그러면 반드시 중간에 빼먹는 애들이 있다고요. 안 쓰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짝꿍들끼리 이렇게 쓰라고. 오케이? 그 다음 30 이하의 자연수 중 6의 배수는요. 그러면 30이라는 아이는 6 곱하기 5니까요. 6 곱하기 1부터 6 곱하기 5까지 해가지고 총 5개의 숫자가 있겠지. 그치? 이렇게 얘네들을 몇 가지가 있니? 이렇게 찾는 게 경우의 수야. 그건 이제 바로 다음에 나오겠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준비하는 거,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연습하니까 이때는 어떻게? 이때 6의 배수 일일이 써주는 거지. 6 곱하기 2는 12, 6 곱하기 3은 18, 6, 4, 24, 6, 5, 30 이렇게. 그리고 32하니까요. 30도 포함.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지요? 오케이, 다음. 2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요. 소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어. 그러면 얘도요. 그냥 일일이 적는 거야. 적으면 돼. 어떻게? 제일 작은 거부터 2가 있었고요. 그 다음 3, 그 다음 5, 그 다음 7, 그 다음 우리 짝수는 2밖에 없으니까 계속 홀수만 생각하면서 가면 돼. 그러고 이제 그 다음 9는요. 3 곱하기 3, 3의 배수니까 9 탈락. 그 다음 11, 그 다음 13, 15도 3 곱하기 5, 그래서 탈락. 17, 그 다음 19, 그러면 여기까지 끝. 오케이? 왜? 소수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 되잖아요. 소수는 뭐다? 약수가요,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를 우리가 소수라고 정의를 했잖아. 즉, 약수의 개수가 2개밖에 없는 수. 그쵸? 얘네를 소수라고 했고, 그 다음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걸 합성수라고 그랬죠. 그럼 약수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 1. 그러면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고, 그래서 자연수는요, 소수와 합성수로 이루어졌다 하면 틀린다 그랬지. 1학년 때 그래서 그런 걸로 많이 헷갈리게 문제를 만들잖아요. 우리 친구들 막 개념 공부할 때는 자연수는 1과 소수와 합성수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해놓고 문제 막 내면서 보기 중에 하나로 자연수는 소수와 합성수로 이루어져 있다 하면 맞는 말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 틀리는 말. 1은요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항상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으라고. 그럼 이때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래서 8개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 경우의 수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경우의 수 여기 할 텐데요. 사실은 별건 없어. 여기는 아주 별건 없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 정확하게 알아야 나중에 다른 여러 가지 우리를 현혹시키는 표현들이 나왔을 때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봅시다. 사건과 경우의 수. 사건이라는 건요,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서 나타나는 결과. 어떤 일이 나타나는 결과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조건이 딱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어. 이때 계속 반복해.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딱 나타난단 말이지. 이때 이 나타난 이 결과를 우리는 사건이라고 불러.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딱 했어. 이때 나타나는 이 결과, 얘가 바로 사건이라는 거야. 오케이? 사건은 어떤 이벤트가 나타나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동전을 한 개 딱 던졌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 동전을 딱 던지면요, 앞면이 나오겠지. 아니면 딱 던지면 뒷면이 나오겠지. 이렇게 앞면이 나오는 거, 이게 사건이야. 뒷면이 나오는 거, 이게 사건이라고. 이런 결과들, 이런 거를 사건이라고 한다. 오케이? 동전을 한 개를 딱 던져요. 이 던지는 게 사건이 아니라요, 던졌을 때 나오는 이 결과, 얘가 바로 사건이라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경우의 수는요, 이 사건, 이 결과가 일어나는 가지수야.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졌을 때 나타나는 가지수는 몇 가지? 2가지. 앞면 아니면 뒷면. 오케이? 그래서 동전을 한 개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는요, 앞면, 뒷면이므로 경우의 수는 2이다. 이해되지요? 어떤 일이 발생했어. 아니면 어떤 실험을 하거나 어떤 관찰, 내가 딱 쳐다봤는데 그 일이요, 딱 발생을 했다고, 결과가. 이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의 수 몇 개. 이게 바로 경우의 수라고. 이 결과가 나타나는 가지수, 이게 몇 개니? 이게 경우의 수. 알겠습니까? 어떤 사건이란 건 어떤 일이 일어난 결과, 나타나는 거. 이 가지수는 경우의 수. 사건과 경우의 수. 알겠습니까? 이 결과가 몇 가지니? 이게 바로 경우의 수라고. 알겠죠? 다음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요, 모든 경우를 중복하지 않고요, 빠짐없이 구하는 게 중요해. 그렇지?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도요, 선생님이 오프라인에서 가르치는 친구들한테 안 빠뜨리고 문제 푸는 거를 굉장히 강조해. 그 다음에 중복이 안 되게. 그래서 아까 약수도 구할 때 어떻게, 14의 약수 구할 때도요,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
14의 약수 구하세요. 그러면 선생님은요, 1, 2, 7, 14 이렇게 안 한다고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 빠뜨릴 확률이 높아져. 숫자가 이거는 너무 단순해서 금방 하지만 어떻게 하냐면요. 짝꿍을 가지고요. 1하고 14를 먼저 이렇게 구한다고요. 짝꿍. 1 곱하기 14. 그 다음 2 곱하기 7을 한다고요. 그 다음 3으로 되니 3하고 안 돼. 4 안 돼. 5 안 돼. 6 안 돼. 이거를 확인을 한다고요. 그래서 빠뜨리는 거 없이 중복되는 거 없이 하려고. 그렇게 6 다음에 7인데 7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제 끝. 그래서 1, 2, 7, 14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알겠지요? 그래서 경우의 수 할 때는 중복되면 안 되고요. 빠짐없이 구하는 거 엄청 중요하다. 오케이? 그래서요,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것도 했잖아요. 무슨 점이 이렇게 막 있어요. 이때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 그러면 선생님은 먼저 하나짜리 요렇게 이 점 한 칸씩으로 만들어진 거, 점 한 칸짜리로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 개수 하나, 둘, 셋, 넷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한다고. 그 다음 점 두 칸으로, 한 칸, 두 칸으로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 개수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대각선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대각선 한 칸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거 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는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안 빠뜨리고 이렇게 하는 연습을 초등학교 때부터 한다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항상 중복되면 안 되고 빠짐없이 구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사건이라는 건요, 어떤 일이 발생한 결과. 알겠죠? 그 다음에 경우의 수는 이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 이해되지? 이거 별거 아닌데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다음에 문제를 풀 때 헷갈리지 않는다. 그리고요, 한 가지는 또 다른 이유는요, 사실 선생님이 이거 어제 찍었는데, 경우의 수는요, 여기는 그냥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하고 금방 넘어가는데, 이 다음에 이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하고 사건 A하고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우리가 이제 뭐 더하기, 그 다음에 곱하기 이런 걸 배울 거란 말이지. 그거를 한 번에 설명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어제 찍었던 영상을 그냥 지우고요. 지금 다시 찍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여기 경우의 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려고. 오케이? 그래서요, 이왕 여기만 찍으려고 생각한 김에 여기를 조금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자고.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 다음에 우리가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 때 어떤 문제에서 동시에와 또는이라는 표현이 같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본질을 보는 눈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시간을 좀 들여서 해보세요. 자, 개념 확인.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요,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한데, 네모안에 알맞은 말은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요,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게 사건이 아니라요, 얘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결과,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이게 바로 사건이라고요. 알겠지? 우리가 방금 사건에서 봤잖아요. 주사위 하나 딱 던졌어. 뭔가 일이 발생했어. 이게 아니고요. 경우의 수에서 말하는 사건이라는 건요, 주사위 하나를 딱 던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 그게 사건이잖아요. 그치? 그 중에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요, 주사위의 짝수의 눈은 2, 4, 6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던졌을 때 2가 나오는 경우 한 번, 한 가지, 4가 나오는 경우 한 가지, 6이 나오는 경우 한 가지,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경우. 그쵸? 그래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하나, 둘, 셋 해서 세 가지니까 경우의 수는 3이다. 이렇게. 이해되죠? 오케이. 다음.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요,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랬어. 그치? 여기서도요, 주사위를 한 개를 던질 때 다음 사건, 즉 얘네가 사건이라는 거지. 주사위 한 개를 던진 게 사건이 아니라요. 그치?
하나를 던질 때 나오는 결과가 뭐다? 3의 배수가 나오는 거. 이게 사건이라고요. 그럼 3의 배수는 뭐? 3하고요, 6하고요, 쭉 있는데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있으니까 6 넘어가면 안 되죠. 6까지 괜찮죠. 그래서 3하고 6이 나오겠죠. 그럼 얘는 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두 가지. 3이 나오는 경우 수 한 가지, 6이 나오는 경우 한 가지. 그쵸? 그래서 이때는 두 가지 이렇게 쓰면 되지. 경우의 수는 두 개. 2. 그 다음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려면요. 6의 약수는 1하고 6하고 2하고 3하고 이해되죠? 1 곱하기 6, 2 곱하기 3. 그 다음에 2 다음에 3인데 여기 3 나와 있으니까 끝. 그래서 1, 2, 3, 6. 그럼 여기 몇 가지? 4가지니까 경우의 수는 4 쓰면 된다고. 오케이? 다음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요. 각각 하나씩 적힌 12장의 카드가 있어. 이 중에서 카드 한 장을 임의로 뽑을 때 이게 사건이 아니라요. 이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사건이라고. 근데 다음 사건은 어떻게? 요런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소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결과가 몇 가지니? 이게 경우의 수. 소수는요, 1부터 12까지 소수는 2가 있고요, 3이 있고요, 5가 있고요, 7이 있고요, 9는 안 돼요, 11이 있어요. 끝. 12까지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5가 되겠지. 이해되죠? 자, 다시 또 1부터 12까지가 있는데 카드를 한 장 임의로 뽑아. 임의로라는 혹시 잘 모르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안 보고 그냥 아무렇게나 뽑는 거야, 하나. 뽑았을 때 5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면요. 5의 배수는 5, 10, 끝. 그 다음은 15니까, 12까지니까 두 가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2 이렇게 쓰면 된다고. 이해되죠? 오케이, 다음.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어. 그러면요, 우리 주사위를요, 동시에 두 개를 던지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나, 어떤 일이 발생하나, 그게 바로 경우의 수죠. 전체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인가, 요걸 찾는 게 중요하지. 그걸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했을까? 썼겠지. 여기, 이렇게. 분홍색 주사위가 나타나는 눈을요, 앞에다 쓰고요. 초록색 주사위의 눈을요, 뒤에다 쓰면, 분홍색이 1일 때, 초록색이 1일 때 2, 1일 때 3, 1, 4, 1, 5, 1, 6. 2일 때 1, 2, 2, 3, 2, 4, 2, 5, 1, 6, 3, 1, 3, 2, 3, 쭉 해서 6, 6까지. 이해되죠? 그래서요,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요, 여기 36가지밖에 없어.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는데, 이거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어, 없었어? 없지요. 여기 안에서 다 해결이 되겠지. 이게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발생하는 사건의 결과가 이거야. 그래서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타나는 경우의 수,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요? 하면 이렇게 36가지요 하면 돼. 오케이? 이거를요, 나중에 우리가 공식으로 이렇게 일일이 안 구하고 얘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공식을 다음 시간에 배울 거라고. 오케이? 일단 오늘은 그냥, 이런 경우의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요,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요, 3인 경우. 여기서는요, 이게 결과가 아니야.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결과는, 전체 결과는 얘네인데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결과는 이거들이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경우의 수가 되는 거겠지.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어요. 그때 두 눈의 수의 합이 3이 되는 경우, 이 결과만 원하는 거야. 이 가지수가 몇 개니를 보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은요, 우리 자연수끼리 더해야 돼서 3이 되려면요, 1하고 2를 더하면 3이 되지요? 그치? 그 다음에 2하고 1을 더했을 때 3이 되겠지요? 이 외에는 자연수끼리 더해서 3이 되는 경우는 없지요? 그치? 0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합으로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럼 이렇게. 첫 번째 주사위가 1, 두 번째 주사위가 2. 첫 번째 주사위가 2, 두 번째 주사위가 1을 가리킬 때. 즉, 분홍색 주사위가 1, 초록색이 2, 분홍색이 2, 초록색이 1. 이런 경우 말고는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야. 경우의 수로. 그쵸? 그 다음 얘는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이가 4인 경우는요. 첫 번째 주사위가 5면 두 번째 주사위가 1이면 되겠죠. 근데 첫 번째 주사위가 클 때, 그 다음 첫 번째 주사위가 6이면 두 번째 주사위가 2면 이러면 되겠지. 그럼 숫자 차이가 4가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두 번째 주사위가 숫자가 더 커. 그러면 두 번째 주사위가요, 5가 나오면 첫 번째 주사위가 1이 나오면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주사위가 6이면요, 첫 번째 주사위가 2가 나오면 되겠지. 끝. 이거 외에는 없지요. 그치? 그러면 이때 총 몇 가지 경우의 수? 4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 필수 문제 2번.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편의점에서요, 1,500원짜리 음료수 1개를 사려고 한대. 이때 100원짜리 동전 10개랑 500원짜리 동전 3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음을 구하시오. 단 거스름돈은 없다. 즉, 거스름돈이 없다는 말은요, 내가 정확하게 1,500원을 내야 된다라는 말이겠죠? 오케이. 그러면 음료수 값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 우리가 1,500원짜리 음료수 1개를 사려고 하는 어떤 일을 해. 이때 결과가 바로 요게 되는 거예요. 음료수 값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을 때요. 자, 그러면 먼저 500원짜리만 3개 다 내도 되겠지. 여기를 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 여기 500원짜리 동전 개수랑 100원, 그 다음 100원짜리. 자, 500원짜리를 3개 내고요. 100원짜리를 1개도 안 내면 1,500원 되지요. 맞지? 그러면 이제 500원짜리를 하나 줄여. 2개만 내면요. 100원짜리를 5개를 내면 되겠죠. 맞아? 그럼 이제 500원짜리를 하나를 내면요. 100원하고 500원만 있지. 500원짜리를 하나만 내면 1,000원짜리는 10개가 필요하지요. 아니, 100원짜리는 10개. 그럼 얘가 5, 3, 15, 1,500원. 너는 1,000원에 500원이니까 1,500원. 너는 500원에 1,000원이니까 1,500원 되지. 그럼 500원짜리를 하나도 안 내고요. 100원짜리만 내려고 했더니 100원짜리는 10개밖에 없어. 그럼 1,000원밖에 안 되지. 그러면요.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요 3가지밖에 없어. 3가지. 하나, 둘, 3가지. 이해되죠? 그래서 방법의 수는 3 이렇게 하면 되지. 이 중에서 동전을 각각 1개 이상 사용하라 했어. 그러면요. 하나도 안 쓴 너를 빼면 되겠지. 여기 2가지가 나오겠죠? 그렇게. 어때? 이해됩니까? 오케이. 우리 그렇게 해서 사실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별거 아닌 부분이라서 금방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이 2번하고 3번 여기를 설명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그냥 한번 끊었어. 여긴 조금 짧게 이렇게 해야 되는 내용인데 선생님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사건이 뭐고 경우의 수가 뭔지 정확하게 알으라고 조금 길게 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여기 너무 쉽다고 그냥 쑥 넘어가지 말고 집중해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오케이. 오늘도 그러면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